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의 박소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홍익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인데요. 지금 올해 2022학년도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인원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서울 캠퍼스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기를 바라고요. 2023학년도에는 세종 캠퍼스에서도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 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인문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1010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요일날 시험을 보게 되고 구체적인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문 논술에 있어서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한번 쭉 보실 텐데요. 크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4개 대학, 그리고 경제학부까지 합해서 총 5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지만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한 20 내외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유독 많이 뽑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법학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뽑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보실 텐데, 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지에 따라서 이 경쟁률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형식적인 경쟁률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쟁률보다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조금 높은 대학은 경영대학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수능 이전에 본다라는 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능보다 한 달 조금 더 이상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수능 이전에 수능 최저가 있는 조금 높은 대학을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홍익대학교에 지원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합 7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내가 4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가 한 2등급, 탐구, 사탐 같은 경우 뭐 1등급 이렇게 받으시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2개는 반드시 응시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국사를 반드시 필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교과 성적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서 좀 더 같이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은 자, 교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가장 잘했던 과목 3과목씩 총 요 4가지 영역에서 총 12개의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석차 등급만 활용한다는 점, 그래서 점수만 있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과 5등급이 10점 차이예요. 하지만 자, 6등급을 보시면 85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점수가 이제 깎인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7등급부터는 점수 간격이 조금 커졌죠. 홍익대학교에서는 입시 결과를 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진 않은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 5.8등급인 학생들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지원하실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일자는 수능 이전이었고요.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인데 2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2문제의 글자 수가 동일하고요.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그래서 약 2000자 내외의 글쓰기 분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시문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약 2개 혹은 4개 사이의 제시문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며 논술 성적의 비중이 아까 컸는데 만약에 동점자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논술 성적이 항상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기출이 나오느냐, 바로 작년도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오전과 오후로 나뉘긴 했지만 출제 경향은 항상 좀 비슷한 편이에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시문을 좀 이해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이 이해한 것을 실제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데 좀 적용해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약간 확장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비판을 한다라던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추론 혹은 종합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잠깐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적용해서라고 해서 앞에 이해 단계가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분석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확장적 사고 3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후 같은 경우에는 문제일 되게 짧아 보이죠? 하지만 비슷해요. 자, 바탕으로 역시나 지시문을 먼저 이해하고, 자, 이것을 분석, 설명, 적용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죠? 확장적 사고를 마치 묻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이 확장적 사고를 서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더라도 반드시 종합을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일종의 서론, 본론, 결론, 글의 구성, 완성도를 좀 높이시는 게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는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꼭 갖추진 않더라도 관통하는 주제가 일관되게 서술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어떤 창의성이라던가 논리성을 잘 확보하신다라면은 추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2번 하나 조금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점. 오전에서는 없었지만 오후에 있는 문제 2번에서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거.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이 보통 많이 제시되는 편이에요. 그 말은 인문계열인 학생들한테 배점이 2배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제시문들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경영, 뭐 아니면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뭐 이런 데에서는 점수가 2배로 배점이 된다라는 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제 2번과 같이 자료 해석이 출제될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하다.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홍익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한 개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올해 출제 경위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단계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